네, 오늘의 토지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누가 선전포고를 땄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만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이 토지와의 부동산 지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리고 토지는 건축을 얼마나 하느냐, 건축이 가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느냐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노감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동산 노감스 채널의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한 4일 정도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부동산 일반 매물과 경매 물건을 보고 왔는데요. 그야말로 제주도 부동산에 푹 빠져 있었던 3박 4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해서도 있지만 저는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앞으로 제주도 경매 사건을 더불어서 제주도 지역 분석까지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제주도 경매 물건도 제가 지난주에 바로 갔다 왔었던 현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좀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좀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잘만 투자한다면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단연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토지에 대한 공부, 부동산 공법적인 요소들을 숙지를 해놓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토지 같은 경우에도 평당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의 제주도 경매 물건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요. 오늘의 경매 물건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경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매 물건 전격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앞에 접해 있는 콘크리트 도로가 차가 두세 대는 너끈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도로 조건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음이라는 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종종 이곳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가운데 동그랗게 보시면 이건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오수관이 필요한 이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지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게 50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돌담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옆에 토지와는 색이 다른 약간 하얀색의 경계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매 사건은 지금 이 토지인데 바로 옆에 있는 토지도 경매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토지를 한 번에 경매로 낙찰받으시려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저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저는 음소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경계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항상 이렇게 경매지를 들고 펜을 들고 경매 사건 현장을 방문하곤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직접 도로로 걸어보고 있습니다. 5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토지이기 때문에 추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누가 선전포고를 땄습니다. 본토지 경매는 23년 11월 28일입니다. 4억 3천만 원에 입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 토지도 경매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선전포고 한 것이 이 양쪽 땅 사이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은 것으로 봐서 두 개의 땅을 합쳐서 4억 3천만 원에 입찰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전포고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지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가 이 두 개를 합쳐도 4억 3천만 원보다는 훨씬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4억 3천만 원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겠죠. 진짜로 실제로 실사용자가 이 이상으로 4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라 라고 선전포고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토지가 수차례 유찰이 됐다면은 애초에 소유권 이전을 목적을 두고 채권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목적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토지를 4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MPL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가 과연 4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다양한 측면으로 경매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어이가 없어 하는 표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은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수관이나 이렇게 오수관이 있어 보이고요. 이쪽 폭이 넓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오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오수라고 써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근에 스테이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근으로는 뭐 관광객들도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말고도 굉장히 많은 스테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갔을 때도 현장감이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거주하기 좋은 동네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토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의 경매 사건 토지가 지금 고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고산리는 한경면에 위치한 토지이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일주도로가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토지를 말씀드릴 때 이 일주도로의 바깥쪽에 있는 토지들은 앞에 뭐가 가리고 있지만 않다면은 오션뷰가 충분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도로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뷰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죠. 보통 뭐 일주도로 안쪽에 있어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대가 높아져서 바다뷰가 쉽게 되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현장에서 살펴봤을 때 바다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의 토지와 이 일주도로까지는 약 580m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닷가하고의 거리는 2.3km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제주국제공항까지는 36km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차량으로 오늘의 경매 현장까지 이동을 한다면은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서쪽 가장 큰 호재죠. 영어 교육도시하고는 한 7.5k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매일같이 데일리로 통학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시설과의 거리를 확인해 봤으니 이제 오늘의 경매 사건 토지 인근에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 영상에서 보셨던 스테이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군데군데에 뭐 스테이나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숙소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지만 젊은 관광객들이 이 일대로 다닐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하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330m 정도 거리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준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경면사무소가 인근에 있고 이렇게 하나로마트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을 촌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로드뷰로 살펴봐도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는 다 집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으로는 집들이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매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매 사건은 2023 타경 2635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 바로 옆에 붙어있던 토지고 오늘 제가 리뷰하고 있는 사건은 2635 이제 2번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669-12번지에 위치한 513.65평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매는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초 감정가는 3억 5,488만 2천원 현재 두 차례가 유찰이 되어서 최저 매각 가격 1억 7,389만 2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 한 번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4억대로 낙찰을 받으신다는 분이 팻말을 이렇게 가운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두 개의 토지를 4억대에 낙찰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저 매각 가격 기준으로 1번과 2번의 최저 매각 가격을 더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억 7,389만 2천원 더하기 1억 6,897만 7천원을 더한다면은 3억 4,286만 9천원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토지를 합쳐서 이제 4억 초반에 낙찰을 받으시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누군가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팻말을 쓰신 분이 진짜로 저 두 개의 토지를 합쳐서 저 금액대로 입찰가를 쓰신다고 하신다면은 뭐 저 금액 이상으로 쓰게 되면은 뭐 낙찰을 받으실 확률이 높아지시겠죠. 뭐 토지의 가치 평가는 개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토지의 합친 금액이 저 금액대가 충분히 매력 있는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매 사건, 그 경매 투자는 어차피 본인이 얼마나 남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이 덜 남긴다면은 조금 더 높은 입찰가를 쓰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 사용하실 분들이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 조금은 덜 남기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감한 금액을 입찰가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렇게 써놓기만 하고 실제로 입찰에 안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이 경매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이 경매 사건의 재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경매 사건으로만 보자면은 현재 토지 이용 계획에는 이제 자연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죠. 그리고 소로 1위에 저촉하고 있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입찰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농지증을 꼭 신청을 해놔야겠고 경매 입찰을 하기 전에도 농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에 입찰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미리 농지증을 신청을 하셔서 추후에 보증금을 날리는 불상사를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토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없고요. 현재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다 소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입찰자가
크게 신경을 써야 할 권리적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문건 송달 내역을 봤을 때 문건 접수 내역에 채권자가 변경이 됐다는 것이 표시가 될 텐데 현재 송달 내역으로 봐서는 채권자가 변경됐다는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노린 채권자 변경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이기 때문에 해당 경매 사건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라면은 농취증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낙찰만 받고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금액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의 토지의 입지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우측에 있는 토지를 분석한 이유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 마을로 통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토지가 조금 더 가시권이 좋기 때문에 이 토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토지나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모양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기 때문에 입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쪽으로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의 경매 사건 토지를 포함해서 이 밑에 쪽으로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은 이 일대는 전부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만 자연 칠학지구입니다. 오늘의 경매 사건이 이 두 개의 토지인데 아깝게 자연 칠학지구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자연 칠학지구와 자연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의 조건이 바로 옆에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지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칠학지구에 들어간 토지와 자연 칠학지구에 들어가지 못한 이 토지와의 부동산 지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의 경매 사건 고산리 1669-12번지 지목이 전입니다. 그래서 자연 칠학지구 내부에 속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목을 통일해서 비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일지라도 뭐 지목이 전과 지목이 대지라면은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서 대지로 변경을 하려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의 평당 금액이 이 대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지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낸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이 대지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자연 칠학지구 내부에 속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옆에 보시면은 이쪽에 고산리 1660-8번지가 있죠. 이 토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한경명 고산리 1669-12번지 오늘의 경매 사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경명 고산리 1660-8번지 오늘의 경매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지만 자연 칠학지구 안에 속해 있고 지목은 동일한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보시면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늘의 경매 사건은 자연 칠학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56,600원이지만 지금 자연 칠학지구 안에 속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113,100원입니다. 거의 2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부동산 토지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확인이 되듯이 토지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용도 지역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까지밖에 안 나와서 토지가 100평이라면 건축물이 20평까지밖에 못 지으지만 자연 칠학지구에 위치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토지가 100평이라면 6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토지는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의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러한 부동산 공법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외우고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봤을 때 좀 이런 게 있네 뭐 저런 게 있네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은 누구나 토지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더라도 아까 제가 영상에서 찍어온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목과 동일하게 농지로 잘 활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옆에 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건축을 얼마나 하느냐, 건축이 가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느냐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지 도로하고 접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앞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도로가 이제 국유지 도로가 아니라 뭐 현황도로일 수도 있고 뭐 사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뭐 관계 부처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에서 이렇게 부동산 지번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해당 토지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특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특정이 됐을 때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도로, 이제 국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코에서는 이제 국가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첫 번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지적도를 보시면서 이제 앞에 도로에 대한 정보를 관계 부처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 이 도로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 정도의 이격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 가운데 눌렀을 때
이렇게 칼처럼 나와 있는데 이쪽에 개인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 사도가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칼처럼 생긴 도로도 이제 국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땅으로 다 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가운데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을 좀 누르면은 이렇게 큰 도로처럼 생긴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어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어라고 하는 것은 하천보단 작은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제 또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국어 같은 경우에도 나라 땅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건축을 할 때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점용 허가를 받으면은 그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어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 진입로가 만들어진 면적 자체는 이 토지 지주만 쓰게 되겠죠. 그만큼의 토지 면적을 어떻게 보면 나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가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국어가 이렇게 많이 접해 있는 것이 아닌 뭐 살짝 접해 있는데 진입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은 그 국어가 점용 허가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곳밖에 없고 그 진입로 자체가 면적이 작은데 그 앞에 국어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국어가 점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국어 점용이 되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제주도 토지 경매 사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전망으로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의 경매 사건도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를 왜 좋게 보는지는 앞으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뭐 부동산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간혹 그렇게 스터디와 소모임에 대해서 물어보시곤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집단 지성으로 할 수 있는 뭐 소모임, 스터디, 세미나 등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소모임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초부터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가 되면은 좀 더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임이나 스터디,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알찬 정보와 어디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방식과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경매 사건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